오는 6월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되면 곧 해체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많은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던 것이기도 했고 또 그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까지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늦었지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먼저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이죠. 네, 뭐 제1호 원전이라고 하고 뭐 예. 맏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발전 용량이 이제 580만 메가와트였었습니다. 그래서 1978년 6월부터 상업 운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꼭 만 40년이 되는 해이죠. 40년. 그 사실 뭐 설계 수명이 30년에다가 이제 연장 운영 10년을 보태가지고 40년을 운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가동 정지 결정이 나기 전까지 네. 뭐 연장이냐 폐쇄냐 이런 왈가왈부 참 말들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예, 뭐 곡절도 있었고 네.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민들의 여론, 입장이 고리 1호기는 더 이상 연장해서 가동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정부로부터 예. 폐쇄를 결정하도록 하는 가장 큰 뭐 근거가 됐다고 보고요.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이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예. 고리 1호기 폐쇄가 또 후보 간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쟁점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2014년 지방선거 때 유력한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했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시민들의 바람과 행정 영역에서 어떻게 이 공약을 이행할 것인가 이런 것이 좀 이렇게 통합되면서 실제로 정부에게 상당한 압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제 6월이면은 영구 정지됩니다. 뭐 영구 정지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가 부산에 미치는 영향을 좀 먼저 분석을 좀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아무튼 뭐 최초의 원전이고 예. 또 최초의 폐쇄이기 때문에 해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그 원전을 폐쇄한다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예. 가동 중인 원전과 함께 수명 만료가 임박한 원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체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체 인프라를 네네, 확충하는 그렇죠. 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특히나 우리나라가 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기술이 좀 낮은 예. 그런 관련한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걸 통해서 뭐 관련한 산업을 좀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해체 작업에 숙련되어 있는 기술 인력 이런 것을 좀 교육하고 발굴하는 그리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이 교육 영역이나 기관에다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뭐 기장군이나 부산시도 이런 원전 해체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또 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 이런 입장들을 내놨는데요. 뭐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은 이 해체나 뭐 영구정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얼마나 안전하게 진행되는가 이런 게 더 시민들이 더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가동을 중지한 이후에 예. 일정한 냉각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해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첫 폐쇄고 해체이기 때문에 해체 예. 방식에 대한 아직 합의도 없습니다. 해체 방식은 즉각적으로 폐쇄하는 방식이 있고 또 영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뭐 50년 이상씩 기간을 지연해서 이렇게 방사능의 그 세기를 줄인 이후에 해체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예. 아직 방식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부분 전문가는 좀 우리나라에는 즉시 해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의견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전인데 항상 안전이죠. 원전은 뭐 가동 중일 때도 마찬가지고 폐쇄 이후에 해체 과정에서도 방사능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해체 과정에서 또 다른 방사능 유출 사고라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원전 이제 고리로기 폐쇄 관련해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원자력을 붙일 수는 있지만 끄기는 어려운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동하는 것보다 가동을 중단하는 게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건 이제 약간 좀 과장되거나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원전은 이제 운영 중일 때가 훨씬 더 큰 사고, 국제 원자력 기구가 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7등급, 예. 최고 7등급까지 이제 규정하고 있는 사고 중에 5등급 이상, 그러니까 방사능이 원자력 발전소 밖으로 유출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네네. 그래 그 5등급 이상의 사고는 운영 중일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연구 정지를 해서 그 핵연료를 이렇게 인출해 놓으면 관리할 수 있는 등급, 그걸 이제 3등급까지를 관리 등급이라고 하는데, 그 관리 등급 이하로 관리할 수 있다, 위험 수준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일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폐쇄와 핵연료 인출을 하게 되면 운영 중일 때보다는 훨씬 더 위험도는 사고의 위험 수준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동이 일단 중단되면은 그 뭐 상대적이겠지만은 큰 위험은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그런 작업들은 이제 없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자, 이제 6월 18일까지 가동이 되죠. 그렇죠. 18일 이후에는 이제 고리 1호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해체 비용도 있고 해체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해체 비용은 정부 기획재정부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재산정했습니다. 2012년에. 그래서 한 기당, 우리나라 원전은 한 기당 6,033억 원이 해체 비용으로 소요된다고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네. 그 해체 과정과 시간은 연구 정지를 하게 되면 바로 해체에 돌입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좀 사실과 다르고요. 연구 정지를 하면 2월 18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6월 18일부터는 이제 정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지된 이후에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후 핵연료를 원자로에서 이렇게 인출해서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길게는 한 5년 정도 해체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최소한 5년 정도는 해체를 준비해야 되고, 5년 이후부터 연구정지 5년 이후, 그러니까 2022년부터 뭐 그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되는데, 뭐 제염 일단 방사능 오염된 시설이나 설비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원자로를 포함하는 시설이나 건물을 절단하거나 철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사능 그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부터 해서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 위에 이제 환경보험까지 하게 되는데, 이제 고리에는 고리 1호기만 원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 3, 4호기 붙어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환경보건까지 이렇게 바로 쭉 이어서 갈지는 좀 이렇게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호기까지 연구정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부지를 완전히 뭐 건설 전 이전 상태로 돌린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좀 효과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뭐 주변에 원전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그 1호기 부지만 뭐 건설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작업이 되겠군요. 그러면은 이제 대략 한 2030년 정도면은 기본적인 해체 이런 작업들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자, 아까 그 핵연료도 말씀을 하셨는데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의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이게 가장 좀 어렵고 중요한 문제죠. 처리에 관해서. 우선은 이제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한번 공론화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때. 근데 이제 출발 때부터 반쪽짜리였습니다. 이제 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는 배제되거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찬성하거나 또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그 인사들로만 이 공론화위원회가 진행이 됐고,
최종적으로 이제 정부에 권고를 해서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계획이 지금 입안 중에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핵심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준위 핵 폐기물, 네. 그러니까 사용 핵연료의 총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그 총량을 가장 안전한 곳에다가 또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하는 것을 합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은 총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네. 추가적인 원전이 건설된다면 총량을 산정할 수가 그렇죠. 없겠죠. 예, 예.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원전이 건설되고 운영되었느냐라는 것을 좀 합의해야지만이 이 사용 핵연료의 안전한 처리에 관한 좀 온전히 좀 사회적 합의의 과정과 공론의 과정을 통해서 이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국토에서 가장 좀 안전한 곳에 안전한 방식으로 좀 처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원전 정책의 큰 틀이 확실하게 나와야 가능하겠군요. 그렇죠. 추가 건설이 되느냐 마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그 흔히 말해서 이제 화장실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화장실을 이제 뭐 계속해서 늘려 나가면 네. 그 이용의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원전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면 사용 핵연료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용 핵연료 처분장이 혹시라도 원전을 증대하는 이런 정책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뭐 저희 시민단체들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1호기 연구 정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고 2호기 문제는 어떻습니까? 2호기가 지금 6년밖에 안 남았죠. 가동 기간이 2023년까지 가동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2호기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명이 만료되는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의 그 처리 문제가 계속해서 좀 사회적 관심과 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리 1호기보다 이제 이어서 고리 1호기에 이어서 건설됐던 월성 1호기, 월성 1호기가 지난해 이제 수명 연장 2014년에 2015년에 재작년에 수명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졸속이고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라고 판단해서 국민들이 우리 부산 시민도 대거 참여했습니다만은 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재판부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이 중지될 상황인데요. 그런 것처럼 그 고리 1호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폐쇄 결정이 됐고 월성 1호기도 수명 연장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고 아주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때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으로 와 닿을 겁니다. 그래서 고리 2호기도 마찬가지로 2023년이 되면 수명 연장에 대한 그런 여론은 되게 이렇게 부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원전 당국이나 사업자가 쉽게 10년 수명 연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수명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연구정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워낙 요즘은 또 여론 자체가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비춰져 있다 보니까요. 자, 고리 1호기의 연구정지 그리고 폐쇄 사실 이 텍스트 자체만 보더라도 희망적인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께 좀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리 1호기 폐쇄가 오는 6월에 시작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 기간도 상당히 필요로 한 일인데요. 이 고리 1호기 폐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까지 비밀주의와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신을 자초했던 원전 당국과 사업자가 고리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실추된 그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리 1호기 폐쇄 과정은 준비부터 해서 마무리되는 전 과정이 시민의 참여와 또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는 그런 조건에서 그 절차와 과정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시민들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큰 사안에 또 최초다 보니까 뭐 다양한 기관들이 열린 논의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